감사합니다. 장기렌트리스 영업팀 조인한 과장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플래그십 또는 기함이라고 불리는 제네시스 G90의 소개와 간단 시승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EQ900에서 부분 변경된 모델이 제네시스 G90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공적인 페이스리프트 인지는 영상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G90 모델은 기존의 EQ900 모델과 동일하게 3.8L 자연 흡기, 3.3 싱글 터보, 그리고 5L 자연 흡기로 3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이번에 장기 렌트로 출고되었고, 소개해드릴 등급과 옵션은 G90 3.8 럭셔리 모델이고요. 컨비니언스 팩 그리고 세이프티 썬루프가 추가된 8,001만원의 G90 모델입니다. 이 차량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파트 레이아웃 그리고 이미지를 떠올려 본다고 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특수한 차, 그리고 차 자체가 대변하는 고급스러움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극대화한 자동차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면부를 보시죠. 부분 변경되었다곤 하지만 디자인적으로는 풀 체인지업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미래지향적이고 젊어진 느낌을 강조하고 있죠. 일단 눈에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것이 슈퍼맨의 가슴 문양과 같은 오각형 그릴이고요. 기존의 현대 차량들이 헥사고널 그릴을 많이 사용해 왔다면 이번은 크레스트 그릴로 완전히 변경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레스트의 뜻은 가문의 문장이라는 의미인데요. 약간은 방패 같은 모습이라고 느껴지기도 하죠. 요즘 일반의 차량들은 그 가로 형태로 그릴이 넓어지는 게 특징인데 반해서 G90은 아래쪽으로 좀 더 풍성해지는 느낌을 줍니다. 앞으로 제네시스 라인이 북미에서 한국까지 이 형태로 라인업을 이어간다고 하던데, 사실 처음 보기에는 이게 조금은 어색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G90의 쿼드램프와 라이트 라인인데요. 4점식 램프와 그리고 그 램프 사이로 중간쯤, 그리고 뒤쪽 방향으로 트임이 된 DRL 주간 주행 등은 아주 인상적이죠. 팬더 쪽으로 연결된 듯한 사이드 리피터와 방향 지시 등의 조합이 아주 섬세하게 느껴집니다. 점등 영상은 여기서도 보시고 뒤에서도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벤트 사이에 배치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죠. 기존의 EQ900은 이게 없었습니다. 확실히 대형 컴포트 세단의 대표 주자인 G90의 하이테크 옵션들은 비교 대상이 없는 것처럼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G90과 EQ900의 차이를 한번 보시죠. 영상으로 보고 계신데요. 확실히 같은 플랫폼을 쓰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차량의 디자인은 완벽히 다릅니다. EQ900이 그냥 대형차라는 느낌이었다면 G90은 고급 대형 세단이라는 수식어를 만들어낼 차량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라이트 라인과 크롬 그리고 그릴은 완벽히 새로운 G 매트릭스 컨셉으로 만들어냈고, 제네시스 고유 디자인을 통해서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죠. 추가로 이 G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이 헤드램프와 리어램프 내부에 그리고 전용 휠에 적용되어 있긴 한데, 이게 다이아몬드에서 난 반사된 빛에 비유된 고유 패턴이라고 합니다. 점등 영상을 한번 보시죠. 방향지시 등을 보면 참 크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죠. 면이 아니라 이젠 선으로 구성을 하죠. 쿼드램프 동작 영상을 보고 계신데 프레임 수 때문에 주간주행 등이 약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램프도 그렇고 새로운 방식이라 좀 칭찬을 해주고 싶긴 합니다. 후면부를 좀 보시죠. 이번엔 전면부도 그렇지만 후면부도 기존 EQ900과는 아주 다르게, 그리고 동생격인 G80과도 완전히 다른 디자인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테일램프도 자세히 보면 G 매트릭스 패턴이 내부에 적용되어 있고, 현대자동차 요즘 추세를 보면 테일램프를 좀 길게 이어주면서 넓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제 눈으로 적응하는 데에는 전면부도 그렇고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나름 괜찮습니다. 후면부 라이트 라인을 보면 앞쪽과 동일하게 옆쪽으로 조금 더 약간 더 길게 연장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새로 추가된 레터링으로 엠블럼을 구성하였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하단부를 내려보시면 얼핏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머플러가 약간 오각형이죠. 크레스트 그릴처럼 심플하지만 정교하게 그리고 아주 세심하게 제작된 차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EQ900과 후면부를 함께 사진으로 한번 비교해보고 계신데요. 확실히 차이는 좀 나죠. 제 취향은 당연히 신형인 그 G90입니다. 등화류를 보시면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 길게 뻗어 있고, 그리고 패턴이 들어가 있고, 차체 쪽으로 좀 더 꺾어서 디자인을 만들었기에 만족도는 괜찮을 것 같네요. 사이드를 좀 보시죠. 확실히 사이드 라인을 보시면 크롬 두께가 좀 두꺼워졌다는 느낌이 들고 대형 고급 세단임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이죠. 유리 쪽을 보면 2열이 확실히 유리 면적을 보아도 넓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뜻은 VIP가 탑승하는 차량이다라는 것을 외관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알로이 휠은 18인치와 19인치로 구분되고 있고요. 19인치 휠은 이 영상에서는 아니고요. 약간은 사진으로 보시면 약간은 마이바흐의 휠과 비슷한 느낌이 드는 휠입니다. DC 휠이라고도 하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휠은 18인치 멀티 스포크 타입 휠이고요. 사진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시지만 개인적으로 19인치 DC 타입 휠이 좀 더 클래식하고 예뻐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차량의 사이드라인과 함께 휠을 좀 보시면 18인치 휠이 사실 이 차량에 대비해서는 조금 작은 편이긴 한데, 뭐 디자인 때문인지 차체와 같이 보면 그리 나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 트렁크를 좀 보시죠. 작은 버튼을 누르면 경쾌한 소리와 함께 딱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보시면 G90이야 사실 뭐 트렁크 공간에 대해선 할 말이 없죠. 워낙 방대하고 넓다라는 뜻입니다. 뭐 골프백 3-4개를 다 넣어도 다 받아줄 것 같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하단을 조금 들어서 공간을 보시면 뭐 타이어 리페어 킷도 중간에 있고, 그리고 일정의 공간을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당연히 트렁크도 버튼을 통해서 스마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엔진을 한번 보시죠.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3.8L 자연 흡기 모델입니다. 그리고 차체 강성과 엔진의 진동을 위해 보강 스트럿바와 육각 구조로 엔진을 보호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G90 엔진은 G70이나 스팅어도 동일하지만 확실히 차량의 단단함과 정숙성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스펙을 좀 살펴본다면 엔진 형식은 V6 람다 3.8 GDI고요. 배기량은 3778cc, 그리고 최대 출력은 315마력, 최대 토크는 40.5. 사실 이 G90의 연비를 살펴본다고 하는 게 좀 무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18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복합은 8.9, 도심은 7.9, 고속은 10.7 정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실내를 한번 보시죠. 기존의 EQ900과 대비했을 때는 큰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감재의 재질과 형상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제공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베이지와 블랙, 그리고 우드 색상의 조화가 실내를 아주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그로시는 공조기 쪽으로만 보이고 거의 리얼우드와 가죽으로 표현되어 있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엔 충분하고,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본다면 기존의 EQ900의 그로시 유광 우드의 색상이나 질감을 그대로 살리면서 오픈 포어인 무광 리얼 우드로 고급스러움을 높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 주변을 보면 예전 하이그로시 부분도 가죽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죠. 소재 변화를 잘 준 점은 괜찮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좀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12.3인치 대형 파노라믹 풀터치 디스플레이인데 제네시스 전용 쿠포 GUI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전처럼 조금 다르죠. 예전과는 조금 다른 게 브라운 톤으로 바뀌었고, 터치와 조이스틱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점은 사용하기에는 괜찮았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3분할로 되어 있어서 터치감도 좋고 괜찮았습니다. 후방 카메라를 좀 보시면 어라운드 뷰의 화각이나 보여주는 시선이 조금 더 넓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메라 성능을 개선했다라기보다는 디스플레이 해상도 자체가 좋아져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실내 계기판부터 공조기, 그리고 비상등 버튼과 시계, 기어 레버 주변 다양한 영상을 천천히 보고 계시는데요. 거의 기존 EQ900에 있던 실내 모습에 리터칭했다고 보시면 되고, 큰 차이점은 설명해 드린 것을 제외하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오너 드라이브와 VIP 드라이브의 장점을 다 갖추려고 노력한 만큼 G90의 실내는 확실히 발전된 형태로 진화할 거고, 그리고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실내가 조금 더 VIP를 위한
뭐 미니 테이블이나 아니면 좀 더 파격적인 아이템들도 만족도를 좀 높일 수만 있었다면 외관 디자인만큼이나 평가가 좋았을 건데 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3.8 엔트리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대하던 수준의 옵션들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사용하는 데 있어 불편한 점은 거의 없습니다. 단 그 고스트도 클로징이나 뭐 운전석에 22방향 전동 조절이 되는 모던 에르고 시트를 적용하려고 한다고 하면 럭셔리가 아니라 등급을 한 단계 높여 프리미엄 럭셔리까지 보시는 게 맞겠죠. 마지막으로 차량 키도 함께 보고 계신데 뭐 기존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뒷좌석도 한번 보시죠. 뒷좌석의 공간은 역시 VIP를 위한 공간이다 보니 앞좌석을 굳이 밀어내지 않더라도 레그룸이 상당하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 및 열선, 그리고 전동 메모리 기능은 필수적으로 들어와 있고 중앙 암레스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조, 오디오, 전동 시트 조절까지 아주 묵직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앞쪽으로 살짝 터치를 하면 이게 음료 고정대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중앙 암레스트 수납부를 좀 열어보면 뭐 책이나 케이블 같은 것들은 쉽게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기 쪽 하단 부위에는 보면 12V 아울렛이 2개나 있고 그리고 히든 타입이라서 사용하기엔 편리합니다. 시승기를 조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로 조향입니다. 조향 관련해서는 일단은 뭐 제가 주행을 20km 정도 고객님과 함께 해보면서 스티어링 휠의 회전 질감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원래 EQ900이 좋았던 것만큼 G90도 비슷했습니다. 제동 능력은 무난한 느낌이었고요. 뒷좌석을 배려한다라는 느낌 때문인지 약간은 무딘, 그리고 부드럽게 제동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디자인 쪽으로 본다면 실험적인 디자인의 완성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현대가 앞으로 이렇게 도전적으로 디자인을 운영했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색상이 상당히 많아졌죠. 그 바블 화이트, 플래티넘 실버, 그리고 골드 코스트 실버, 그레이 스풀 그레이, 카본 메탈, 엠버 브라운, 로얄 블루, 포르토 레드, 티타늄 블랙까지 9가지가 있고요. 실내도 등급 옵션에 따라 차별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장은 블랙 모노톤, 브라운 투톤, 브라운 베이지 투톤, 블랙 베이지 투톤, 그리고 블랙 브라운 투톤, 브라운 블루 투톤으로 6가지가 있고 등급 옵션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고 리얼 루드도 그 외장 색상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으니 항상 카탈로그나 가격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차감과 진동 부분을 본다면 확실히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과 그리고 G90이니까 당연히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공명음 개선을 위한 타이어 등의 요소들이 압도적으로 소음 진동감을 줄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G90은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심에서 30분, 20km 했으니까 그 정도를 주행을 해보았는데 오히려 외부와 단절된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진동 부분에서는 그 유압식 가변 제어 서스펜션을 통해서 요철이나 불안정한 노면에서도 안정감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력 부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3.8 자연 흡기 엔트리 라인이라고 해도 출력 부분에서는 3.3 터보가 아쉽지 않을 정도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고객님과 함께 주행을 해볼 때 국도와 일반 도로를 함께 주행을 해보았는데요. G80을 기존에 이용하셨던 고객님께서는 완벽히 부드럽고 엑셀링이 정교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네요. G80을 120 정도의 속도로 밟은 느낌인데 G90은 150으로 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속감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 뜻은 그 주행 안정성과 가속 성능의 조화가 훌륭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모드를 변경하자마자 사이드 볼스터가 몸을 적당히 조여주기도 하는데요. 가속 시에 배기음이 살짝 날카로운 듯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큰 차이를 느끼진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션 부분은 8단 자동 변속기는 고급스러운 주행 질감을 만들어내는 데는 충분하고요. 부드러운 변속감은 당연히 있고 RPM 레인지의 급 변화에도 좀 다 받아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EQ900 대비해서 실내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등의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좀 더 강화된 점, 그리고 내비게이션 자동 무선 업데이트 기능이 운전자에게 조금 더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달리 표현을 해보면 이것을 제외하고 조금만 더 재미있는 요소를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첨단 사양 쪽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사실 수입차 대형 세단과 대비했을 때 G90이 저는 앞선다라는 평가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인 입맛에 맞게
최적화 또는 커스터마이징된 고급 세단을 상대하는 수입차들은 불리한 옵션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운전 보조 장치 이야기를 좀 해본다고 하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유지 보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완성된 단계로 진화하고 있죠. 기존의 차량들이 60에서 70km 정도로 차선 인식과 주행 보조가 작동을 하는 속도였다고 하면 이번에는 30km의 저속에서도 동작을 하게 되었고, 제가 운행을 하면서 느끼지만 그 2차로에서 1차로로 줄어드는 그 구간이 있다고 하면 부드럽게 이동을 시켜주는 능력이 탁월한 G90은 정말 이 부분은 많이 개선되었고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객님과 함께 차량 시승을 해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K9의 턴 시그널 방식이 어떤지는 지금 사진으로도 보고 계신데 G90의 모니터 이 방식이 그리고 표현법이 조금 다르죠. 개인적으로 잘 보지는 않게 되었지만 그래도 K9 쪽이 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생각보다 화질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제네시스 G90은 현재 S클래스와 7시리즈 그리고 렉서스와도 경쟁을 하고 있죠. 외부의 인재를 많이 영입하면서까지 노력한 결과물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기도 한데 저는 조금 더 그 신뢰적인 부분이나 첨단 부분들은 소나타가 그 틀을 깬 것처럼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플래그십의 인기는 뭐 계속 될 겁니다. 앞으로도 어떤 발전이 있을지 기대를 해보게 되죠. 이상으로 G90의 간단 시승기어 소개를 마칩니다. 장기렌트 리스영업팀 조인한 과장입니다.